여러분, 밥 지을 때 쌀밥만 드시나요? 아니면 통곡물밥? 밥을 지을 때 이것 하나만 넣었더니 무려 식후 혈당이 22%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식재료가 우리 부엌에 이미 있을 거라는 사실이죠. 최근 서울대 연구진이 발표한 이 놀라운 비결,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당뇨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KK건강의 유진입니다. 최근 건강검진을 받으신 분들 중에 당뇨 수치가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라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매년 이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정말 희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밥을 지을 때 이것 하나만 넣어도 혈당 수치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서울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이 연구에 따르면 단 한 가지 재료를 넣었을 뿐인데 식후 혈당이 22%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재료가 여러분 부엌에 이미 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드시는 밥을 지을 때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시면 되는데요. 특히 당뇨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건강한 식습관 하나로 당뇨병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 제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이란 우리 몸이 혈액 속 포도당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질환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에너지로 잘 전환되지 않고 혈액 속에 당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3년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이 무려 15.1%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중 73%가 단순히 식습관 관리만으로도 혈당 개선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혈당 지수, 일명 GI인데요. 이는 음식을 먹은 후 혈당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높게 올라가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GI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당뇨병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매일 먹는 백미밥입니다. 백미는 GI가 매우 높은 음식 중 하나예요. 쌀결을 모두 제거한 백미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에 당뇨 관리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백미도 조리하는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혈당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그 비결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핵심, 그 비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들기름입니다. 네, 우리가 평소에 나물 무칠 때 사용하는 바로 그 들기름이에요. 의외죠? 하지만 들기름의 효능은 정말 놀랍습니다. 2022년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발표를 보시면 더 놀라우실 텐데요. 16주 동안 일반 밥을 먹는 그룹과 들기름을 넣어 지은 밥을 먹는 그룹을 비교했더니 들기름을 넣은 밥을 먹은 그룹의 식후 혈당이 무려 22%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당뇨병 약물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데요. 쌀 2-3컵 기준으로 들기름 1큰술, 정말 이게 전부입니다. 물을 넣기 전에 쌀과 들기름을 먼저 살살 버무려 주시고 그 다음 평소처럼 물을 부어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왜 들기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까요? 과학적 원리는 이렇습니다. 들기름이 쌀 표면을 얇게 코팅해서 전분의 소화 속도를 늦춰주기도 하고 저항성 전분도 2배가량 높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밥을 먹어도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간다는 뜻이죠. 게다가 들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준답니다. 밥을 지을 때 이렇게 들기름만 한 숟가락 넣어주는 것으로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잠깐만요. 여기에 더해 한 가지를 보태면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들기름에 더해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통들깨인데요. 들기름의 원료가 되는 통들깨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영양소의 보고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들기름이 통들깨보다 산패되기 쉽다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연구팀이 2021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시면 밥을 지을 때만큼은 상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밥을 짓는 환경이 특수하거든요. 고온에 수분이 많은 환경에서는 오히려 통들깨가 더 빨리 산패될 수 있다는 거예요. 통들깨에는 껍질이 있어서 안전할 것 같지만 고온에 수분이 있는 환경에서는 그 껍질 안에서 오히려 더 빠른 산패가 일어날 수 있답니다. 반면 들기름은 이미 정제된 상태라 밥을 짓는 특수한 조건에서는 더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섭취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요. 들기름은 밥을 지을 때 넣고 통들깨는 밥을 먹을 때 넣어서 섞어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각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백미밥도 들기름을 넣으면 혈당 상승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지만 더 큰 효과를 보고 싶으시다면 백미 대신 현미나 흑미, 잡곡 등 통곡물로 밥을 지어보세요. 통곡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더욱 천천히 만들어주거든요. 예를 들어 현미 2컵에 백미 1컵을 섞어 들기름을 넣어 밥을 짓고 먹을 때 통들깨를 살짝 뿌려주면 정말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현미가 처음에는 좀 거칠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들기름 덕분에 부드러워지고 고소한 맛도 더해져서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곡물과 들기름 그리고 통들깨까지 현명하게 활용하시면 맛있게 드시면서도 혈당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들기름 고르는 법인데요. 들기름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진한 갈색병에 담긴 것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용량이 큰 것 하나 사는 것보다 작은 용량으로 여러 번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개봉한 들기름은 한 달 이내에 드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들기름은 개봉 후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사용하실 때마다 뚜껑을 꼭 닫아주세요. 공기와 접촉하면 산패가 빨리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들기름 특유의 향이 사라졌거나 꼬릿한 냄새가 난다면 드시지 마시고 바로 버려야 합니다. 통들깨는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구매하지 마세요. 2, 3주 정도로 드실 수 있는 양만 사시는 게 좋습니다. 통들깨는 밥에 뿌려 드실 때 한 숟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식사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채소 반찬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들기름 넣은 밥을 드세요.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주고 혈당 상승도 더 천천히 일어나게 도와줍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는데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시면 소화가 불편할 수 있어요. 들깨는 밥 한 공기 기준으로 반 큰술 정도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평소에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며칠에 한 번씩만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관리의 핵심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을 조금만 다르게 준비하는 것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혈당 관리도 하고 맛있는 밥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혹시 들기름을 밥 지을 때 넣으면 산패될까봐 걱정되는 분이라면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K건강의 유진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